여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 확인을 하면 예, 갑이 계약 당사자가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예, 님은 을 회사에 소속된 분이죠. 갑이 찍찍 끊고 이를 3년으로 바꿀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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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회사 입장에서 2년에 이 3년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계약 예, 예, 자체에 그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예, 제가 궁금한 거는 한 사람은 그 지금 선생님이 속해 있었던 회사 뭐 오너나 뭐 이런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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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아, 예, 너 나가서 영업하는 거 좋고 계약 예, 하는 거 좋은데 예, 그 보증 기간을 2년으로 하라고 했는데 예, 이제 예, 예, 고소인의 주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예, 마음대로 가서 너 2년을 네가 3년으로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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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책임 그 회사 입장에서 예, 예, 그 맞습니다. 책임 안 져도 되는 거 네 때문에 책임지게 생겼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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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책임을 자기들이 민법의 계약으로 따지면은 그 회사가 본인이고 선생님이 대리인인데 이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다. 예, 예, 범죄행위를 한 거고 지 맘대로 한 거다. 내가 준 예, 대리권의 범위를 초월해서 지 맘대로 한 거기 때문에 예, 예, 그 회사에서는 책임 못 지겠다. 예, 예, 수단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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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린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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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제가 이해 제대로 한 거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 책임지기 싫으니까. 예, 쟤, 나 예, 2년, 너 계약 나가서 영업을 따오고 계약 체결하는데 내가 준 대리권의 범위가 2년짜리인데 가서 네 맘대로 3년 했으니까 이건 이제 민법상으로 따지면 무건대리라는 거죠. 그 아, 권한이 없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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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건대리고 그래서 이제 뭐 민사적으로는 무건대리라서 나 본인으로 책임을 못 지겠다. 그리고 예, 형사적으로는 이 대리인이 지 맘대로 한 거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회사인 한, 본인한테 손해. 한 900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이 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건 또 업무상 배임으로 이렇게 하신 거고 예, 고소를 한 예,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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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어하는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예, 예, 이 계약서를 뭐 2년짜리든 3년짜리 써서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회사가 명시적으로 너 가서 계약할 때 반드시 2년짜리만 해. 너 3년 하면 안 돼. 예, 라고 만약에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예, 2년짜리 계약서도 있고 3년짜리 계약서도 있고 거기다 이제 가벌만 채워서 사인만 받아오는 건데 네,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네 맘대로 해. 그러면 그걸 이제 법상으로 따지면은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 건데 그렇죠. 예, 체결 권한을 예, 위임을 해서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재량권을 이제 준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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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당시 회사 그렇게 해서 나는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그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갑이 2를 찍찍 끊고 3으로 해도 이제 그 회사가 본인 회사가 나한테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부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예. 그렇게 논리 구성을 안 하면요 힘든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러니까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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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반드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건 명시적 위임이 있고 묵시적 위임이 있는데 너 반드시 2년 갑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러면요 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구성 이제 그 팩트는 그건지 알겠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소 당하셨으니까 예, 경찰에서 예, 불러서 조사를 할 때 예,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진술서를 쓰시든 어디 가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쓰시든 간에 예, 법률적으로 그거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첫 번째 하실 수 있는 거는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 거다. 2년으로 한 3년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위임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임의 방법은 묵시적인 것도 포함이 된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주장을 하시고 예, 묵시적으로든 뭐 포괄적으로든 위임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철회하는 걷어들이는 거를 회사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 계약 체결한 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회사에서 는 뭐 민법상으로 따지면 그 900만 원에 책임져야 되고
적어도 내가 민사적으로는 사무소 위조가 아니다. 어? 그 다음에 배임의 고의가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 예, 계약 상대방이 2를 찍찍 끊고 3으로 만들었을 때, 예, 예, 그렇게 찍찍 끊은 거에 대해서 회사에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보고한 거 있잖아요? 예, 그 계약서를 회사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지금 회사를 떠나셨어요? 아, 예, 회사를 근데 그 쫓겨났, 계약 당시에요. 그, 계- 쫓겨났죠. 예, 예, 그 계약 체결 당시에 예, 예, 2에서 2를 찍찍 끊고 3으로 끈 그 계약서가 예, 예, 회사한테 어떻게 도달이 되고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가 중요해요. 예, 예, 그때 당시에 2가 찍찍 끊어지고 3이 됐을 때 예, 예, 회사에서 그걸 보고 받고도 아무런 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건 묵시적으로 추인하는 거잖아요. 그걸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저희가 예, 조사를 받으러 가셔서도 예, 예, 구두 뭐 했는지 안 했는지 했는 것 같은데 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예, 예, 그게 의미가 없어졌다거나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보고 그래서 그러면 보고 했는데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문서상이 없으면 녹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 어, 예, 그 녹취 파일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런 말씀도 안 하실 거고 예, 예. 그러면은 그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에 와서는 뭐 그게 이제 먹히는 경우도 있고 안 먹히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이제 고소한 측이 회사니까 회사 실무자나 그때 당시 정황을 알 만한 사람이랑 통화를 하면서 녹취를 하셔야 되죠. 야, 예를 첫 번째, 내가 저번에 그거 저거 이렇게 해서 내가 보고했는 거 너 기억나지 않아? 아, 예, 예, 기억나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제일 땡큐고 그게 아니면은 막 이게 했는데 아니면은 그 결제 선상에 있는 사람은 아니어도 다른 다른 영업하는 다른 사람들과 막 통화를 했다. 야, 우리 이만저만 해가지고 계약 상대방하고 계약 내용이 좀 바뀌면은 회사에 당연히 보고하지 않았었어? 아, 예, 예, 예. 그런 식의 거를 사후적으로 녹취를 하셔야죠. 아, 녹취가 가능합니까? 아, 녹취하고는 그게 법적인 증거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되죠. 아, 예, 예, 예. 그걸 하셔야죠. 그런 거 아, 그냥 주장만 그랬던 것 같다.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그게 말이 되냐? 근거 하나도 없다. 문서가 있냐, 뭐가 있냐, 이렇게 따지면 이제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예. 그런 류의 뭐 증거를, 없, 없는 거를 이렇게 이제 사후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내면 위험하고, 아, 그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뭐 팩트면은 예, 예, 예. 또 대화 상대방, 그러니까 이자 간의, 이제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뭐 통비법 위반도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예, 수 예. 있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담으셔야 돼요. 내용을. 뭐 제가 뭐 불안하시면은 다른 변호사 선임하는 거 제가 말리진 않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내일 모레 뭐 조사를 앞두고 그냥 뭐 불안하다거나 내지는 이제 준비가 잘 됐는지 여부? 그렇게 조사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가요? 만약에 자료 준비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그거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검토해 드릴게요. 근데 뭐 아니 이런 거죠. 조사를 받잖아요. 예. 그 한 번에 소명이 그래 경찰 입장에서 다 납득이 됐네요. 그때 당시에 대리권 있었고, 그 아, 그래요? 납득하면,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안 하고 불송치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예. 그게 아니고, 나는 그거 납득이 안 되는데요? 뭐, 추가로 뭐 더 내라. 보통의 경우에 이제 피고소인을, 그러니까 피고소인 입장에서 뭐, 의견서까지는 아니어도 진술서 작성하신 건 제가 못 봤으니까, 그거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잘 법리적으로 소명이 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뭐 보고가 이루어졌고 회사에서도 그런 추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변호사에 돈 쓸 필요가 없죠. 일단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지금 뭐 여기 사무소 위조나 이런 거 관련해서
딱히 이제 법률 용어 써가면서 딱 그 구성하는 게 뭐, 그 많진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포괄 위임이었다. 그리고 뭐 묵시적 위임이었다. 그리고 그 위임한 거 철회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니면은 당시에 이제 보고 그 2에서 3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보고했는데 그 보고 받고도 아무것도 이의 제기하지 않았으니까 추인한 거다. 예, 근데 예, 그러면 예. 그 보고한 거에 대해서 증거가 있냐? 당시에 그 뭐 문서나 당시 관계자하고 녹음한 건 없는데 지금 그거 이제 사후적으로 증거를 뭐 만든다는 말은 좀 어색하고 그런 그게 있다. 그거 하나도 이제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있잖아요. 그 예, 고소장이 논리적으로 보면요. 예. 그렇게 빈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 2년짜리 계약하라고 만약에 그 대리권을 줬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진짜 마음대로 3으로 바꾸고 아니면 상대방이 3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후적으로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 회사는 예를 들어서 회사는 계속 적어도 그 갑과의 관계에서 2년짜리다. 2년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2년이 지나고 나서 사고가 터졌는데 예, 그것 예. 때문에 돈 내놔라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다. 이제 그런 취지거든요, 이 고소장이.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게 예, 금액이 뭐 400 플러스 500에서 900이든 뭐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2년으로 계약 체결했으면 책임질 필요가 없는 900을 책임지게 생겼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거 내놔라는 건데 예, 예, 그거 고소 당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예. 그 900이나 이거에 대해서 회사가 전혀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3년짜리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네가 뭐 네 재량껏 해라 라고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처음에 주장은 할 수 있고 그게 아니 처음에 2년인데 3년으로 이만저만해서 걔가 찍찍 끊고 해서 3년을 바꿨는데 이만저만해서 보고하니까 회사가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면 3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실이 서류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2년이 되면 그리고 3년으로 찍찍 꺼이고 바뀐 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거면 900만 원 그게 금액이 작든 안 적든 책임질 필요 없다 생각하니까 고소를 한 거라서 방어는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안 하시면은 전과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저는 이제 통화하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류의 이제 그 그 뭐 포괄적 위임이 있었냐 위임을 철회할 수 예, 있었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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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 제목 밑에 그러면 이제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 이만저만해서 뭐 이렇게 그리고 위임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알고도 뭐 이런 취지로 제가 그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통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예, 예. 제가 메일을 다시 확인해 볼 건데 그 안에 뭐 사실관계가 어 있으면은 그걸 다시 각색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은 음 제가 목차를 이렇게 하나 몇 개 이제 따드리면 거기에 예, 예.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그냥 우겨 넣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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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받으러 가실 때 그러니까 제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예. 그러니까 예, 조사받을 때 그러니까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 이 말은 그거 애둘러서 어떻게 얘기하면 경찰 조사받을 때요. 예, 예. 2년에서 3년으로 하든 그러니까 2년으로 하든 3년에서 회사에서 크게 그때 당시에 관여하지 않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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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따오면 영업에서 따오면 크게 문제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예, 예, 예. 상대방이 2를 찍찍 끄고 내가 3을 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문제 예, 없다고 예.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걷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예. 내가 보고를 했단 말이야. 아, 예, 예, 예. 3년으로 찍찍 끈 걸 보고를 했는데 그 회사가 방방 뛰면서 뭔 소리냐 우리 2년만 하면 되는데 3년은 네가 왜 마음대로 하냐 그때 얘기를 했으면 회사 주장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예, 받고도 예, 예, 예. 그랬으면은 이건 위조가 아닌 거죠. 음,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거는 그
작성 명의인 맘대 그러니까 모르게 의사에 반해서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나 이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그게 사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크게 뭐 변호사 선임 안 하고도 방어는 되실 거고 만약 하나 송치 결정이 나서 검찰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 변호사 선임하셔도 돼요. 검찰에서 그걸 받아봐서 예, 경찰 야 이거 좀 조사가 미진한데? 이 위임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사후에 보고했다고 지금 피고소인이 말을 하는데 그 회사 측 있잖아요. 고소인? 고소인 네, 뭐 보고 받았어? 그러면 걔들이 뭐 보고 받았나 안 받았다 뭐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예, 데 대해서 좀 미진하니까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경찰이랑 생각이 다를 때.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예, 예. 일화는 뭐냐면 경찰에서 불송치하면 제일 좋고요. 송치한다는 성취? 말이 불송치, 예, 송치하지 않는다. 예, 검찰로 예, 넘지 않는다는 거고, 예, 예, 송치는 검찰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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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검찰이 다 받아봤는데 송치한다는 거는 경찰은 이 사람 피고소인이 문제가 있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검찰도 경찰과 생각이 똑같으면 바로 걔들이 그냥 기소해버리겠죠. 근데 예, 기소할 때 벌금으로 하면 약식명령 청구라 그러고, 약식, 예, 예, 네, 정식 재판 청구하, 그럼 벌금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정식 재판 청구를 하면은 이제 판사 앞에 가서 또 이렇게 뭐 떠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이거저거 확인해봐라라고 하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죠. 검찰에서. 예, 예, 그러면 만약 그런 거 말씀하시면은 이제 검찰에서 벌금 얼마 이러면 형사 조정하라고 하겠죠. 근데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 원가가 얼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 감안해서 근데 이제 뭐 그게 지방검찰청의 뭐 그런 지침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피해 액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하죠. 근데 이제 900, 원가 300 이러면 뭐 한 2, 300 각오하셔야 되겠네요. 그게 이런 거죠. 그 민사가 되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걔들이 그런 거 노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예, 제가, 예, 그게 민사하고 그러면, 형사가 별개인데요. 예, 지금 말씀드린 최악의 형사에서 벌금 얼마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리인이 권한이 없다 이제 무권 대리가 되고 무권 대리가 되면 계약이 무효가 돼요. 그러면 그 계약 상대방 있잖아요. 그 일을 찍찍 끊고 사무로 만든 그 회사 입장에서 그 보증 수리해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예, 그거를 회사에 요구를 못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 찍찍 끊은 게 갑이라 했죠. 예, 예, 그 을 회사에서 만약에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이게 형사적으로 벌금이 나오면 책임 안 져야 되고 그러면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해서 선생님이 책임을 지거나 예, 예,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나면 대신 부상 청구가 들어오겠죠. 상환 예, 청구. 그래, 그렇죠. 예, 부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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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권.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문제는 되죠. 아니 근데 아, 그 변호사 비용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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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승소했던 걸 전제로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하는데 그 패소 왔다고 해서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건 지금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 그 회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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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에서 제가, 을회사 입장에서 예? 예, 을회사 예, 예, 입장에서 소송에 지기가 어렵죠. 선생님이 책임져야 되는 구조가 돼버리면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질 일이 별로 없고 만약에 진다 했을 때도 속가에 속가에 따라서 뭐 좀 차이는 있는데 900만 원이면요 1000만 원 그리고 한 10% 보면 돼요 10%.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을 해도요 변호사 선임 예를 들어서 걔들이 뭐 1000만 원 주고 하잖아요. 예, 예, 1000만 원 다 물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맥시멈 30%좀 적으면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비용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변호사도 5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뭐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400만 원, 440만 원 이하 이렇게 가면은 뭐 한 10%? 그 다음 구간으로 가면 뭐 보통 한 300, 그래서 30% 보여 30%.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 걱정할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를 대비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거가 의미가 없진 않은데요. 네, 뭐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예,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제 선생님께서 불안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아니, 괜찮습니다. 전화하신 거는요. 예, 전화하셔도 손해 볼 건 없으시고요. 당연하죠. 예, 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예, 그 일단 제가 추천드린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뭐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 그리고 위임을 철회한 사정이 없었다. 그리고 보고했는데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은 어, 그 본인 을 의사에 반한 게 전혀 아니어서 사무소 위조가 아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배임이라고 하는 게 임무위배 행위를 하는 건데 그 회사 입장에서 회사가 다 추인한 거기 때문에 이거 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담담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시면 예, 예,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예, 만에 하나 송치가 되면 예, 그때 예. 근처에 있는 변호사 선임하셔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